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 그 공무원 국어에 나오는 추론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객관식 독해 시험에 나오는 추론은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추론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또 다른 것을 끌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 있어야 합니다. 뭐 리트, 법학 적성 시험이나 PSAT 같은 경우는 혹은 지금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의학, 약학 전문대학원 시험에 나오는 언어 추론 같은 경우는 선택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 관련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학에 대한 기본 배경을 갖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초창기 PSAT는 논리학 관련된 부분들의 배경이 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독해와 배경 지식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했는데 이제 시험이 고도화되면서 논리학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 독해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수반이 되어야 추론 유형을 풀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요런 내용들은 이제 뭔가 독해 시험에서 언어 시험에서의 추론 유형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독해, 국어 독해에서의 추론 유형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배경 지식을 요할 만큼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지 않고요. 논리학에 관련해서 뭔가 디테일한 논리학 기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문 독해를 기반으로 하되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냐면 둘 이상의 문장에 포함된 정보를 조합하는 형태의 추론 유형들이 대부분이에요.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을 가지고 이번 지방직 구급에 나왔던 추론 유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자, 지문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추론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면 뭔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해야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으니까 지문의 중심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논리실중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라고 인용이 나왔네요. 인용이 첫 문장의 초반부에서 뭔가 인용이 됐을 경우에 중심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독해와 관련된 뭐랄까 기본적인 테크닉을 활용을 한다면 초반부터 중심 내용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학일 경우에는 거기에 사용된 문장이 유의미하다. 그리고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에서 다루고 있는 범주가 약간 달라집니다. 첫 번째 문장은 과학에서 사용되는 문장이고 두 번째는 그냥 유의미한 문장이에요. 범주가 다르니까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으면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의미하지 않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읽고 봤더니 이제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니까 지금까지 읽은 요 부분 지문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선택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1번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제가 초반부에 기본적인 논리학에 대한 기반이 있으면 잘 풀 수 있다. 이런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있으면 1번이 바로 답임을 알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해설을 이렇게만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서. 뭐 이럴 경우에 이제 대우명제라 해가지고 이렇게 일 경우 그대로 따와 볼게요. 과학일 경우에는 그 문장이 유의미하다. 그러면 무의미한 경우는 과학이 아니다. 그대로 이렇게 부정이 바뀌면 대우명제라고 해서 무조건 반드시 참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1번이 답이라는 거를 논리학 관련된 기초적인 기반이 되어 있으면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해설이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독해시험이 그렇게 되면 독해시험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우선 보시고 그 다음 읽어볼 선택지를 볼게요.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 많이 유의미하다. 제가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 범주가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논리실증주의자들이 과학일 경우에 문장이 유의미하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으로 뭔가 검증 원리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범주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에서 사용된 문장이 유의미한 거랑 문장을 유의미하다라고 경험을 통해서 검증했을 때 검증이 되면 유의미하다. 이 내용이 다른 범주의 내용인데 과학일 경우에 유의미하다. 그리고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면 이걸 그 검증 원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검증이 되면 유의미하다. 이거잖아요. 이 부분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범주가 다르므로 검증이 되면 경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면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과학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의 범주의 차이를 이용한 선택지였습니다. 세 번째,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이거는 제시되어 있는 정의를 그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경험되지 않은 것은 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이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여기까지 3번이 틀렸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지금 초반부에 말씀드린 제가 그 논리학 관련해서 기반 논리학 관련된 배경지식 대우명제에 관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1번이 뭐지? 하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을 이렇게 소거를 하셨다면 이제 4번까지가 가죠.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보시면 이 문장을 그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 한번 볼게요. 검증 원리란 경험을 통해서 참,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이 유의미하고 검증이 안 되는 문장이 무의미하다. 잖아요.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면 유의미하다이기 때문에 무의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짓인 문장이 되려면 무의미한 문장이 되려면
경험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아야 무의미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까지만 읽고 나서 중심 내용이구나 파악을 하고 답을 골랐으면 논리학에 관련된 뭐 대우명제라던가 이게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반대가 되는 대우명제도 반드시 참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얘가 나오기 전까지만 읽었을 때 2번, 3번, 4번을 골라낼 수는 있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고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리학 기반 관련된 배경 지식을 다 조금이라도 갖추고 있었다면 대우명제의 내용을 확인해서 바로 1번을 답으로 고르셨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렸어요. 대우명제를 활용한 풀이. 두 번째, 초반부를 활용해서 속어를 통해서 푸는 방식. 2번, 3번, 4번이 아니라서 남는 건 답 하나. 이렇게 푸는 방식. 그리고 제가 마지막 영상의 제일 초반에 말씀드렸던 둘 이상 문장의 내용을 조합하는 형태로 풀어드릴 건데, 보시면 얘는 필요가 없죠. 예시를 읽어야 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 예시를 포함하고 예시 앞에 나온 문장은 이제 일반적인 진술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시를 읽는 건데, 우리가 읽은 일반적인 진술은 검증 원리가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이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유의미하지 않다, 무의미하다니까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어요. 경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면 유의미하고, 그렇지 검증이 안 되면 무의미하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시를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예시가 어떤 내용을 뜻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경험을 통해 진위를 밝힐 수 있다. 이 말인 즉슨 유의미하다. 그리고 그래서 유의미한 문장이다 라고 나왔고, 나는 무엇을 경험해야 진위를 확정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없으니까 무의미하다. 여기까지. 그러면 검증할 수 없으니까 과학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무의미한 문장이라고 한다가 가리키는 선지가 1번인 거죠. 과학에서 사용될 수 없는 무의미한 문장. 무의미한 문장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초반에 제시했던 검증 원리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사례에 대한 시사점, 사례의 의미를 조합해서 선지 고르는 거 하나. 그 다음 아까 언급했던 선택지 중에 이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이거랑 혼동하면 답을 3번으로 고르셨을 수도 있지만, 글의 초반부에 집중을 해서 선지를 골랐다면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공무원 국어에서의 추론은 조금 더 빨리 풀려면 논리학 관련된 기초 지식이 있으면 좋다. 예를 들어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이면 Q이다가 반드시 그 반대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일 때 그 대우명제는 반드시 참이다. 이게 참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도 참이라는 거.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그 반대가 여기 반드시 참은 아니다. 이 정도가
관련된 논리학 관련 기초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속어법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선지가 아까 요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나머지 세 개를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답이 1번임을 확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문 내 정보들을 조합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풀 수 있고 그렇게 풀어봤는데 셋 중에 뭔가 하나만 얘기하시는 국어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일치를 가지고 속어에서 푼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추론 형태가 좀 본격적으로 나왔던 19년 국가직 9급 그 포스트 휴머니즘인가? 그 지문은 단순 속어법으로 풀기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야 되고 그 문항은 지문 자체가 길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출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단순 속어법만으로는 풀기 어렵고 논리학 관련 기초 지식만을 가지고 선지를 1번 선지를 해설을 하신 해설도 제가 봤는데 그것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단순한 기초 지식을 물었지만 어떤 논리학을 물어볼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개를 전부 다 활용하는 방식,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추론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 내의 정보들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문 내의 정보들을 조합하고 거기에 이제 말바꿈을 얻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시면 뭔가 특별하게 추론형을 공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배워야 하는 그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문제를 푸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만큼 이제 추론형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시험이 이번 지방직 9급처럼 좀 난도가 높을 때는 상관이 없는, 평균적인 정답률이 좀 낮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예전 국가직처럼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추론형 한 문항이 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배워야 하는 것을 늘리기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 하나를 택해서 그거를 가지고 충분히 연습해보는 쪽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